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분석을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미래 준비, 이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그리고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팬데믹 이후에 매출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힌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었죠. 여기서 근데 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이게 상당히 과감한 행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 것 이상이겠죠? 아, 그럼요. 이게 단순히 매출 공백을 메우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팬데믹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전략적 전환? 네. IDT 인수를 통해서 첫째로는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거고요. 둘째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바이러스 벡터 같은 핵심 기술력을 내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CDMO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다각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노린 거네요. 네, 실제로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IDT가 편입되면서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나 급증했고요. 영업손실폭도 상당히 줄었어요. 긍정적인 신호죠. 와, 7배요? 그 정도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네요. 단순 M&A가 아니라 정말 기술, 시장, 수익까지 다 고려한 투자였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IDT 인수 말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를 이끌 다른 동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이프라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게 또 중요하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IDT를 기반으로 한 CDMO 사업 확장입니다. 특히 요즘 뜨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MT 분야에서 기회가 클 수 있고요. 아, CGMT 쪽이요? 네. 둘째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함께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견 백신 GBP410입니다. GBP410. 네. 이게 현재 화이자나 MSD 같은 공룡 기업들이 잡고 있는 시장인데요. 규모가 약 10조에서 14조 원 정도 됩니다. 거대 시장이죠. 10조에서 14조 원이요? 와. 네.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2027년 완료 목표거든요. 성공하면 정말 큰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죠. 이야, 그 정도 시작이면 정말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그럼 세 번째 축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입니다. 아, mRNA.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네, 바로 그 기술이죠. 아시다시피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최근에 모더나와의 특허 소송에서도 좀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기술 자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오, 소송 결과도 좋았군요. 네,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감염병, 또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겁니다. 물론 기존 백신들, 스카이셀플루 독감 백신이나 스카이조스터 대상포진 백신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특히 스카이조스터는 GSK의 싱그릭스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제품 때문에 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아,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3가지의 새로운 동력, 그러니까 IDT 기반 CDMO, GBP410, 그리고 mRNA 플랫폼의 성공 여부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IDT 인수도 그렇고 GBP410 같은 대규모 R&D 투자도 그렇고 비용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물적인 상황은 어떻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특수가 끝난 2023년, 2024년에는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게 맞습니다. IDT 인수로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역시 부담이 있었군요. 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벌어놓은 현금이 아직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1분기에는 IDT 효과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매출 급증하고 영업손실 줄고 심지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아, 현금 흐름까지 흑자로. 그건 좋은 신호네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IDT 기반의 CDMO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준다면 이런 재무적인 부담을 좀 덜면서 GBP410 같은 핵심 R&D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죠. 폐렴국인 백신 시장에는 화이자, MSD 같은 강자들이 버티고 있고 CDMO 시장에서도 론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 경쟁해야 하는 건 큰 과제입니다. 네, 경쟁 환경은 여전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핵심을 딱 파악하시기 쉽게 말이죠. 네, 좋습니다. 강점은 역시 그동안 쌓아온 백신 개발과 생산 능력, 그리고 IDT 인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점은 팬데믹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실적,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게 늘 그렇듯 R&D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R&D는 늘 변수가 있으니까. 네, 기회 요인은 계속 성장하는 CDMO 시장, 특히 CGT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성장 기회, 그리고 GBP41 같은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이고요. 위험 요인은 반대로 R&D 실태 위험과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쟁 심화, 이걸 둘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IDT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고 또 R&D를 통해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이 두 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아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GBP410이나 mRNA 플랫폼 같은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그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CDMO 사업과 또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위험도 큰 신약 개발 사이에서 과연 어떤 비중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또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죠.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구하는 글로벌 혁신 파트너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